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이 참모총장 랜디 조지 장군에게 사임하고 은퇴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제공한 그의 사진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육군의 최고위 장교를 해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헤드라인에서 보는 바로는 이 장교를 해고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선 AY 군대가 이란과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군의 최고위 장교를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육군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참여하지만 다른 군종만큼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고위 장군들이 계속 해임됩니다. 예를 들어 링컨은 해임을 자주 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는 여러 장군들을 시험해 본 끝에 결국 율리시스 S. 그랜트를 자신의 주력 장군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링컨이 원하는 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랜트가 결국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전쟁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장군들이 계속해서 해임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고 제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정부가 이미 약 12명의 장군과 제도급 장교들을 해임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유명하게도 합참의장인 C.Q. 브라운도 해임되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인 리사 프란체티도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DA의 수장도 해임되었고 공군 부참모장도 해임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자신이 속한 군종의 최고위자이자 가장 높은 계급의 장교로서 말이죠. 다른 수장들과 국방장관 또는 전쟁장관과도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랜디. 조지는 해고당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선발된 사람이었어요. 전임 행정부에서요. 그리고 그 일 이전에는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의 주요 군사 고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리스토퍼 니브는 많은 장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지만 전쟁장관 헤그세스의 주요 군사 고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꽤 많죠.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인간관계와 일부 사람들이 정치라고 부를 만한 많은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정당 정치의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 누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종류의 인간관계에 관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이 지도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통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때때로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도가 현재 교통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읽은 내용에 따르면 약 40개국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소위 말하는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이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40개국 이 초기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만남이 일련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힘을 합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두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40개국은 많은 기뢰 제거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도를 보면 바로 그 지점에 교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기 끝에 키심 섬의 끝부분, 저 위쪽 반다르 아바스 근처를 보면 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란인들이 세운 일종의 폴게이트 같은 곳입니다. 그들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남쪽에 있는 그 섬들을 지나가면서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점은 그곳이 국제해상 항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평소라면 선박들이 오가야 하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 해상 항로에 기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이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오래 걸릴 겁니다. 아주 길고 세밀한 작업이 될 텐데 많은 소해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에키오로스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함께 여러 척의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요한 해군 및 항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그곳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연합 임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장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명시적으로든 사실상으로든 반드시 휴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함 전투 능력의 적극적인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일찍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서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협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직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크린샷이고 그가 올린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불타는 다리와 불길이 나옵니다. 그래프 없이도 다리가 적어도 일부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울, 이란 정부가 이 다리 상황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소식을 접하고 계신가요? 이 다리는 테헤란 서쪽으로 가는 거대한 다리였고 또 다른 큰 도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요한 보급로이자 물류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완공된 지 아마 1, 2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이 다리는 이란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란인들이 걸프만 주변의 다리들과 폭파시킬 수 있는 다른 다리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다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다리를 공격하려고 할 텐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주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입니다. 석기 시대로 되돌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EOAS는 이미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그들의 발전소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들의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현대 기술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는 그 발전소들을 다시 가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란인들은 페르시아만의 발전소, 담수화 시설, 그리고 다른 인프라를 폭격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게 경고로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알리는 건가요? 우리는 중요한 인프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국제법상 군사적 목적이 요구되지만 초점은 중요한 인프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라울. 있잖아. 내가 또 본 뉴스가 있는데 그건 예멘과 관련된 거야. 이스라엘인들이 예멘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했다는 보도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발표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경보 직후에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후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에 대해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들은 한동안 활동을 멈췄었죠. 이 전쟁의 첫 몇 주가 전개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활동이 더 뚜렷하고 장기간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작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후티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들의 거점, 탄도미사일, 드론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도 그곳에서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매우 분주했던 한 해 동안 그 집단을 추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우리와 후티 반군이 결국 일종의 휴전 협정에 서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란 편에 설 것인지 항상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헤즈볼라가 개입했던 것처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개입했던 것처럼 후티 반군은 무엇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해상교통의 병목 지점인 바브 알만데브 해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서 지중해에서 인도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Acreditamos que eles vão voltar.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들이 대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이란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언젠가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면 후티들은 상당히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자금, 무기, 탄약 등 모든 지원의 원천이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란으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버티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특히 제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예멘 정부와 협력해서 그들을 조직적으로 추적하기로 결정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 24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젯밤 황금 시간대에 국민들에게 연설하며 전쟁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방송 중이었고 FDD의 벤 하마드와 함께 있었는데 어젯밤에 정말로 새로운 정보를 많이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백악관에서 다뤘던 주제이거나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연설 전에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라울, 트럼프의 발언 이후 전쟁에 어떤 반향이 있었나요? 네, 우리의 관찰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올랐고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벗어날 구체적 계획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석유, 천연가스, 비료 같은 원자재를 다루고 있다면 그 연설에서 위안을 주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가격은 발언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국내 총생산, 생산성, 그리고 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그 발언에 힘을 실어줄 무언가를 내놓도록 큰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온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폭격하자고 말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었죠. 그것은 발전소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에서는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중요한 인프라를 폭격하면 그들도 보복해서 우리의 중요한 인프라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프만의 동맹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도 이미 이러한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것은 모든 제한을 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게 원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단순히 다리 폭격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고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다른 중요한 인프라를 살펴보면서 아마도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있었냐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지만 확실히 시장의 반응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가 새로운 해병대를 중동에 파견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부대가 그곳에 도착한 이후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들은 게 있습니까? 원전 부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육지에서 한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중동으로 가는 길에 훈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그 부대였는지 다른 부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31 해병 원정대는 그곳에 있고 매우 유능합니다. 그들은 대대, 강화된 대대, 지상 전투부대 요소 등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800명에서 900명 정도의 병력이 있고 혼성 비행대대, 많은 군수 지원, 지휘 및 통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팀도 있습니다. 제10 해병원정대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들은 항로를 따라 인도양을 건너고 있을 것이고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82 공수사단 선발대가 약 1000명 정도 그곳에 있습니다. 1000에서 2000명 사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제82 공수사단 제1여단에서 2개 대대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카르그 섬이나 다른 섬을 점령하기 위한 공수작전을 계획할 때 관찰하게 되는 유형의 것입니다. 아니면 훨씬 더 대담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이란 영토 깊숙이 있는 농축 우라늄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면 말이죠. 이런 종류의 병력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네이비 실, 아미 레인저 같은 특수부대에 대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린 레이더스도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꽤 강력한 전력입니다.
그 새로운 능력이 그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르시아만의 섬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방위군이라면 정말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알 캠퍼는 전직 해군 정보 장교이자 안보 분석가, 스트랫 팟캐스트 진행자입니다. A의 스트랫에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건가요? 이제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몇 주간 주목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페르시아만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많이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페르시아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규모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국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30일에서 45일 분량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해협이 열린다고 해도 의문이 남습니다. 필리핀의 연료가 바닥나기 전에 석유를 운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며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부분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고마워, 오스틴. 알겠어. 좋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국회의사당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거야. 먼저 그 나라 수도의 시각은 막 밤 10시를 넘었어. 폭스의 조너선 헌트와 연결합니다. 그는 전쟁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과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가져온 파장에 대한 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이 일을 끝낼 것이고 아주 빠르게 끝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픽레이지 작전을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일정을 제시했으며 목표는 2-3주 안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미사일로 공격하며 대응했습니다. 이란군은 자신들이 아직도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존재조차 재화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격한 시설들은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전략적 군사 생산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질책했습니다. 목요일에 영국은 수로 재개방에 관한 화상 정상회담으로 대응했습니다. 폐쇄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지만 백악관은 미국이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감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주 안에 이란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계속해서 간호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표가 제한적일지라도 앞으로 몇 주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는 월요일까지 조치에 나설 경우 텔아비브에 있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너선 헌트, 폭스뉴스.